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계 곳곳에서 발생한 개벽 소식을 전해드리는 뉴스 더 개벽 시작합니다. 지구에 댐을 짓는 일이 결국 지구 자전축까지 흔들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버드대 연구팀은 지난 1835년 이후 세계 곳곳에 건설된 대규모 댐들로 인해 지구극의 위치가 실제로 1.1m나 이동했다고 밝혔습니다. 과학 전문 매체 라이브 사이언스에 따르면 이 연구는 미국 지구물리학연합이 발행하는 학술지 지구물리학 연구회보에 최근 실렸습니다. 연구를 주도한 하버드대 지질학자 나타샤 발렌식은 댐이 바다의 물을 육지에 저장하면서 질량이 이동하고 이로 인해 지구의 중간층인 멘틀이 미세하게 변화해 극의 위치도 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현상은 진극 배회라고 불립니다. 지구 내부나 표면에서 질량이 이동하면 자전축 자체는 고정된 채 지각의 회전축이 움직이게 되는데 이번 연구는 인간의 인공구조물, 특히 댐이 이 현상을 유의미하게 일으킬 수 있음을 입증한 것입니다. 연구팀은 1835년부터 2011년까지 전 세계에 건설된 6,862개의 주요 댐을 분석했습니다. 이 댐들의 저장된 물의 양은 그랜드 캐니언을 2번 채울 수 있는 수준으로 전 세계 해수면을 약 23mm 낮추는 효과를 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극의 이동은 두 시기로 나뉘어 발생했습니다. 첫 번째는 1835년부터 1954년까지로 북미와 유럽의 댐이 집중 건설되면서 북극이 약 20cm, 러시아, 몽골, 중국을 관통하는 동경 103도 방향으로 이동했습니다. 두 번째는 1954년부터 2011년까지로 이 시기에는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댐들이 영향을 주며 극이 서경 117도 방향으로 약 57cm 더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진은 극 위치의 변화가 인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경우는 드물지만 이로 인한 해수면 변화는 무시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기후변화로 인한 빙하융해, 지하수 과잉 추출과 함께 댐 또한 해수면 상승 예측 모델에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구의 숨결을 바꾸는 인류의 활동, 이제는 그 무게가 지구의 축까지 흔들고 있습니다. 한국 과학기술 인재들이 미국으로 대거 이탈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국 현지에 정착한 한국 출신 과학기술계 인재가 14만 4천 명에 달해 대덕 연구 개발 특구 연구자 수의 3배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과학기술통신부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발표한 2024 주요 과학기술 인력 통계를 매일경제가 분석한 결과 미국 대학을 졸업하고 현재 취업한 한국인은 1919년 12만 7천 명에서 2023년 14만 4천 명으로 13.4% 증가했습니다. 이는 국내 과학기술 인재 유출이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번 통계는 미국 대학 졸업자만을 대상으로 한 수치로 국내 대학을 졸업하고 미국으로 취업한 인재들까지 포함하면 실제 규모는 더 클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박사급 고급 인재 유출이 두드러지는데 미국 박사학위를 취득한 한국인 가운데 2018년부터 2021년 기준 50.3%가 미국에 남겠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2010년부터 2013년 대비 약 10%포인트 증가한 수치입니다. 전문가들은 인재 유출의 원인을 국내 생태계의 한계에서 찾고 있습니다. 미국 기업들은 한국 교수 연봉의 10배에 달하는 대우를 제공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여전히 관중심에 경직된 연구개발 시스템과 도전에 인색한 보상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김정상 듀크대 교수는 한국은 인재 양성과 유치 모두 실패하고 있다며 도전을 장려하는 생태계 없이는 인재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IMF 이후 한국 사회의 안정 추구가 최고 가치로 자리 잡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구현모 카이스트 교수는 요즘 한국에서 교수가 되기 쉬워졌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라며 단순한 인재 형성이 아닌 인재 유지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국내에 정착할 유인이 될 빅프로젝트가 절실하다고 밝혔습니다. 석차옥 서울대 교수는 과학 AI 분야에서도 유출 조짐이 뚜렷하다며 범용 AI에 이어 과학기술의 핵심 분야까지 인재를 잃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그는 정부 주도의 전략 설정과 전문가 중심의 컨트롤타워 설립을 제안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말합니다. 이제는 도전과 실패가 허용되는 산업 생태계를 만들고
국가 차원의 과감한 투자와 정책 조정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한국 과학의 미래가 미국이 아닌 한국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지금 변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영원한 화학물질로 불리며 현대인의 건강을 위협해온 과불화 화합물 PFAS에 맞서 과학자들이 미시세계의 강력한 아군을 찾아냈습니다. 바로 PFAS를 분해하고 배출하는 박테리아입니다. PFAS는 플라스틱 용기, 조리도구, 방수, 섬유 등에 널리 쓰이며 체내에 축적돼 암, 호르몬 교란 등 심각한 독성을 유발합니다. 자연 상태에선 수백 년에서 수천 년이 지나도 분해되지 않아 전 세계 환경 보건 전문가들의 골칫거리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2건의 국제 연구에서 인체와 자연에서 각각 PFAS를 분해하는 박테리아가 확인돼 주목받고 있습니다. 먼저 영국 케임브리지대 연구팀은 인간 장내 미생물 중 일부 박테리아가 PFAS를 흡수해 대변으로 배출한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실험 결과 박테리아 9종은 쥐실험에서 PFAS의 최대 74%를 몇 분 만에 흡수했고 PFAS 양이 늘어나도 제거율은 일정하게 유지됐습니다. 연구진은 이 박테리아를 활용해 체내 PFAS를 제거하는 프로바이오틱스 개발을 추진 중입니다. 한편 미국 뉴욕 주립대 버팔로의 아가 교수팀은 F11이라 불리는 새로운 토양 박테리아가 PFAS를 거의 완전 분해한다는 성과를 발표했습니다. 포르투갈 산업지역의 오염 토양에서 발견된 이 박테리아는 세 종의 PFAS를 각각 최대 96%까지 생분해하며 특히 가장 독성이 강한 PFOS도 194일 만에 분해했습니다. PFAS의 탄소 불소 결합은 자연계에서 가장 강력한 화학 결합 중 하나지만 F11은 불소를 제거하고 탄소를 섭취하며 이 결합을 깨뜨렸습니다. 더 놀라운 점은 PFAS를 분해한 뒤 생기는 대사산물조차도 제거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단순 분해를 넘어 독성 잔여물까지 제거한 세계 최초의 사례입니다. 과학자들은 향후 F11을 폐수 처리장이나 오염 토양에 직접 투입해 환경 복원을 실현하는 방안도 구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F11은 탄소원이 부족할 때만 PFAS 분해에 적극적인 특성이 있어 이를 극복하는 후속 기술 개발이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PFAS는 더 이상 영원한 공포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이제 우리는 인체 속 장내 박테리아와 오염된 땅 속에서 살아남은 박테리아라는 작지만 강력한 동맹군과 함께 PFAS를 몰아낼 수 있는 실마리를 잡은 셈입니다. 대서양 동맹의 균열 속에 유럽이 안보 자립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취임 이후 미국의 나토 역할 축소가 본격화되면서 유럽 국가들이 자체 방위력 강화에 나서는 유럽 자강론이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핵 보유국인 영국과 프랑스는 역사상 처음으로 핵 억제력 공유에 합의했으며 유럽 안보의 새로운 축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에마뉴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지난 7월 13일 국방연설에서 유럽의 평화는 유럽 스스로가 지켜야 한다며 더는 미국에만 의존할 수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는 국방 예산을 2027년까지 640억 유로, 약 103조 원으로 2배 증액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프랑스가 미국을 대신해 유럽 안보의 주축이 되겠다는 전략적 선언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영국과의 핵 공조에도 나섰습니다. 7월 9일 마크롱 대통령과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정상회담을 통해 핵무기 사용 시 조율하는 사상 첫 핵협력에 합의했습니다. 양국은 양국의 중대한 이익을 위협하는 세력에 대해 공동 대응하겠다고 밝히며 유럽 전체에 핵 우산을 제공하는 의지를 공식화했습니다. 이에 발맞춰 독일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프리드리 메르츠 총리는 7월 17일 런던에서 스타머 총리와 캥싱턴 협정을 체결하고 양국 간 상호 군사 지원과 핵 억제력 협력, 장거리 정밀 타격 무기 공동 개발 등을 약속했습니다. 독일은 2029년까지 국방 예산을 1,620억 유로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처럼 영국, 프랑스, 독일이 핵 협력을 중심으로 유럽 방위의 삼각축을 구축하며 나토 밖에서 독자적 방위 체계를 갖추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프랑스와 영국이 핵 전력을 공유하는 것은 유럽 안보 지형을 바꿔놓을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이 유럽의 자력 방어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럽 주요국들은 더 이상 미국의 핵 우산에만 의존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내놓고 있습니다. 유럽 안보의 주도권이 점차 대서양 너머에서 유럽 내부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더 개벽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